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찾아보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에 비슷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걸 업로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어찌됐든 제가 살면서 이제 겪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 겪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생각을 하고 느낀 것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도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다 보니까는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새삼 알게끔 되고, 이 길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근데 막다른 길을 만날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계속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그 인터넷을 설치를 하러 왔거든요. 저희 이제 새로 이사를 해서 인터넷을 설치하러 왔는데, 근데 그 지역은 저희 핸드폰이 안 터져요. 폰콜이 안 터지고 인터넷도 그리고 인터넷도 잘 안 터져요. 거의 안 터져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콜 부스터라는 게 있대요. 그 이제 와이파이 라우터라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 지붕 위에다가 안테나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핸드폰 폰 신호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이 약간 언덕 쪽에 있거든요. 언덕 쪽에 있고 저희 집 지붕이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하면 조금 신호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게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닐 때는 저희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는 인터넷이 잘 안 터진다라든지 전화가 잘 안 터진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주고받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인터넷을 설치를 하면 인터넷 속도는 오히려 지금 에드먼튼에서 살 때보다 더 빨라요. 이유를 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설치업자도 진짜로 그랬어 어제 그분이. 아니, 내가 녹음을 하고 있잖아. 네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잘 안 들어간다. 미안. 얘기를 할 거면 좀 큰 목소리로 얘기해. 미안해요. 그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지? 그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적어서 이용자 수가 적어서 그렇고 집이 다 땅들이 널찍널찍하게 있어서 엠프레스도 그랬어. 신호가 엠프레스보다 더 적잖아요 여기. 계속하세요. 뭐 어찌됐든 그 인구가 많이 적다 보니까는 방해 전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부스터를 만약에 사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핸드폰도 조금 이렇게 잘 터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설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로 눈여겨보는 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집이에요. 그 이제 검색을 할 때 25,000불 이하로만 검색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야 이제 더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조건의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번에 저희가 산 집이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은 다시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2천만 원의 집을 사서 렌트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 이제 그 테넌트가 있는, 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기도 하고, 물론 집 상태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저렴하게 샀을 때 좀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팔리면 그만큼 이제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이제 에드먼튼에서 집을 볼 때는 보통 못해도 한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3억, 4억 정도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못해도. 그 이제 멀쩡한 집을 고른다라고 할 때. 그래서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집은 돈이 조금 있어야 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외곽 쪽도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끔 됐고, 막상 저희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에서의 삶이 저희한테는 더 만족스러워요. 저희한테는.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편의시설이 멀고 뭐 이런 점도 있지만, 그 좀 이렇게 한가롭고, 이렇게 땅도 조금 넓고,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강아지랑 아기랑 같이 이렇게 뛰어놀고, 뒷마당에서 놀고, 이렇게 그 공간이 있으니까 놀이터도 조금 만들어줄 수가 있고, 뭐 캠핑카나 뭐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제가 기술이 좀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손기술을 많이 배우면 직접 이것저것 만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사를 와서 뭐 그 싱크대에 그 저기 뭐냐 수도도 좀 이렇게 교체를 해보고, 욕조에 그 샤워기도 없어가지고 설치를 좀 해보고, 화장실도 이제 그거 뭐냐 물 내리는 데가 그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체를 하려고 물건도 사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직접 고치거나 이렇게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많이 해요. 물론 사람 부르기도 하지만,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외주를 맡기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직접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목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이 목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직종 뭐 전기나 아니면 그 트레이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여겨서 이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곁다리로 같이 한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데 뭐 재주도 없고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이제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 이제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해결을 하고 뭐 조금 더 고생을 하든 조금 더 쉽게 가든 결국에는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해결을 하고 저희는 수도를 쓰고 샤워기를 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고쳐보고, 그 이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않게 제가 알지도 못했던 방법들이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해보니까 좀 이렇게 잘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이제 이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일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용접사로서 그 전임의 디프레셔가 돼서 뭐 회사를 잡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처음 해보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안 해본 것들도 많고, 이제 새로 부딪혀 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절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더 방법을 찾아보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방법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나한테 필요한, 내가 이렇게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좋을 그런 길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쪽을 안 찾아봤으면,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으면, 아니면 내가 직접 손수 샤워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을 쓰려고 했었으면, 그러면 아마 많은 것들을 몰랐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자기가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외주에 맡기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 손을 빌리고 돈을 써서 시간을 사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기술을, 돈을 써서 그 사람의 기술을 빌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면도 많이 있고, 이렇게 제가 배워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뎁 콘솔리데이션이라는 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집을 사고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퍼스널 론이나 이렇게 라인 오브 크레딧이나 신용카드 대출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계속 찾게끔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빚을 통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빚을 통합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빚을 내가 한 1억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그 중에 70%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변제를 못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채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멀쩡하게 일을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을 못하는 상황에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빚은 어마어마한데, 그럼 그럴 경우엔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빚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이제 신용거래나 뭐 은행 업무를 못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도 빚을 통합시킨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냐 그 조정을 그 빚의 양을 조정을 한다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빚도 지고 했는데 빚이 좀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좀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제 그 외의 방법으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를 변제를 하면서 살 수 있게끔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쪽에 연락을 안 했었으면 그걸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이제 그런 데를 안 봤으면 그런 내용을 안 찾아봤으면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 이제 찾아봐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라고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저도 거기에 맞춰서 아 이거는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게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신용 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찾아봐서 물어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막상 이렇게 그 시도를 해봤는데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를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좀 괜찮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이걸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지금은 보는 단계예요. 보고 검토해보고 이제 내용 조사해보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새로 알게끔 된 거죠. 앞으로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부동산 전문가다, 뭐 투자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현재 트라이를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앞으로도 새로 알게 되거나 전혀 몰랐던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이제 알아보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저희에게 맞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안 좋아하는지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알게끔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그 에드먼튼에 살 때는 조금 이제 나름 괜찮은 집에서 살았어요. 한 3억 4천 정도 되는 단독주택에서 살았었는데 방도 3개가 있고 집도 3집이고 그리고 2층짜리 집이고 뭐 베이스먼트도 있고 그 다 새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데서 살 때 좋았죠. 좋았는데 그런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가전제품도 다 이렇게 뭐 삼성이나 괜찮은 것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로 맞추고 그거 하는데 돈도 꽤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그런 거 써보고 나서 느낀 게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집, 그 이제 강아지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뭐가 이렇게 부서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집, 그리고 옆에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집, 그 이웃이랑 조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집, 그리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알게끔 되고 저희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와이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운 길도 찾아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새로 알게끔 되고 그 새로 느끼게끔 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민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후의 과정, 지금까지 여기에까지 오면서의 과정 중간에서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나 옵션들이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 녹음을 하면 굉장히 졸립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주무시면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 잤네.